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살롱. 네, 오늘도 짧은 소식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네. 카카오 그러게요. 자꾸 이제 우리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알림톡의 신규 상품을 론칭하려고 하는데 네, 엄밀히는 이제 알림톡과 친구톡이 있잖아요. 네, 이 약간 논란이 되는 영역은 친구톡 쪽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기능을 그렇죠. 개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뜻하지 않은 논란에 좀 휘말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친구톡과 좀 차이점을 네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도 이렇게 친구 수락을 하면 저희가 메시지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제 브랜드 채널들이 뭐 카페에서도 요즘 그런 거 하고요. 막 주문하신 게 도착했, 말 준비됐다 그러면 알림톡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 채널이나 브랜드 채널에 이제 친구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네. 옵트인이 되어서 내가 메시지를 받겠다 하면 이제 알림이 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요건 이전에는 채널 추가한 채널 사람들한테만 추가, 친구 네. 추가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채널이니까 친구라고 팔로워라고 그래야 되나요? 채널 추가로 보죠. 네, 채널 추가를 해야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기능을 손보면서 기존의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그 채널의 운영사죠. 그러니까 네. 운영사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이미 획득한 경우, 그 수신 동의를 받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여부를 거치지 않고도 알림톡을 보낼 수 있게 기능을 개편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뭐 A라는 브랜드의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림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B라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추가를 한 건 아닌데 네. 제가 B의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 그 정보 이력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카카오톡에서 그 톡 채널 추가를 하지 않아도 네. 메시지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네네. 그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고객도 이 네. 브랜드와 연관 있는 마케팅 동의가 있다면 네, 맞습니다. 더 확장해서 네. 더 넓은 범위의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제 B라는 아까 이제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경로로든 마케팅 수신 동의를 했다면 그게 이제 문자 동의일 수도 있고 뉴스레터 동의일 수도 있고 뭐 회원 가입일 수도 있죠. 그렇게 체크가 됐다면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겠다라는 뜻인 거죠. 뭐 문자 메시지 회사들이 굉장히 반발하겠네요. 난리 났어요. 이건 좀 이제 밥그릇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역차별 논란도 있고요. SMS 받을 때는 이제 수신 동의도 받아야 되고 무료 수신 거부 기능도 설정해야 되고 뭐 개인정보 관리 기능에 대한 체계도 갖춰야 되는데, 카카오톡의 경우에 그거를 이제 열어주게 되면 사실상 문자랑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 문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네.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카카오톡을 잘 안 써요. 저도 별로 카카오톡을 왜냐면 좋아하진 카카오톡에 않는데.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서 네네. 좀 그 잘 이용하지 않는데 음.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많이 쓰긴 하는데 음. 이제 회사는 회사 내 그 팀즈나 이런 챗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공 쪽을 이용하다 보면은 네. 그냥 카카오톡이 와요. 아, 그건 알림톡. 그렇죠. 알림톡이잖아요. 근데 알림톡이 오면은 뭐 채널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네네. 더 이상 알림톡을 받지 않을 거냐 네네. 그 문자 메시지로 받거든요. 그렇죠. 알림톡을 제가 거절하면. 빼달라라고 하면 그쵸,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비용을 내면 네. 카카오톡으로 네. 발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용을 내는 거는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카카오톡을 상업적인 용도로 보내려면 메시징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 알림톡이 왜 이러냐면 네. SMS를 동의했는데 글로 온 거거든요. 아. 요즘에 약간 디폴트로 SMS를 안 보내고 네네네. 카카오톡에서 알림톡을 안 받으면 SMS로 오고 네네. 디폴트로 그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인증번호 카카오톡으로 오면 정말 싫어요. 아. 그러실 수 있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런 네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묘하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업에서 보내는 이제 샌더라고 할 수 있겠죠. 발송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발송 시스템들이 있어요.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여러 고객 접점으로 이제 메시지를 뿌리는 기능인데 SMS로 보냈는데 이제 그걸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일종의 대체 수단이죠. 대체 수단의 다른 메시징 플랫폼으로 이제 전송하는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카카오톡이 나는 싫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문자로 빼서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번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생긴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채널과 각각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개개인이 일일이 동의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업자 편의적인 측면에서 임의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메시징을 한다라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거고요. 발송 조건이 달라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관련 법규를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변호사는 아니니까 좀 법령집 이렇게 해석을 한 것들 좀 찾아보고 했는데 많은 기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각각의 수신 동의와 그러니까 그 마케팅 수신 동의라는 포괄적 행위로 다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걸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의 접근이고 네. 포괄적인 부분이 지금 요번에 카카오가 해명하는 방식인 거고 카카오가 이 친구톡을 확대한 그 배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수신 동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으로 마케팅 행위에 대한 문자 또는 그에 준하는 메시지를 받는 걸 내가 허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안에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된 거였거든요.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카카오의 주장은.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논란이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자 송수신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이익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의 이제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그 이익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잘 생각하지 않던 이제 숨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숨겨진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이 규정 또는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칭해서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유권 해석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근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메시지 가잖아요. 네. 뭐 배달의 민족 뭐 시키시면 이렇게 중간에 그 배달 상황이라든가 뭐 뭘 도와드릴까 메시징 하시잖아요. 이 메시징 행위도 부가통신 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런 통신 업무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격한 법 해석 또는 적용이 적용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이제 그거는 법의 영역이니까 전문가의 변호사님들마다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이제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업자들마다 행위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측면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사업자가 제공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논점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결국 이제 포괄적인 수신동의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사용 동의를 한 거는 그 기업 회사의 어떤 가입 폼이라든가 채널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걸 카카오톡에서 보내려면 카카오톡에 있는 계정과 이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이 사람임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칭 과정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가
동의를 했는가 또는 이 매칭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보호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이미 기존에도 제가 그쪽에 추가하거나 카카오톡을 받겠다라는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카카오로 인증번호가 오거나 네.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게 또 좀 애매한 그러니까, 영역들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재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사업자나 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동의 안 받아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른 사기업도 이제 보낸 경우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경우가 나는 이 채널에 수신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메시지가 오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의 그 유권 해석과 같은 논란이 섞여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문자 메시지랑 네네.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제도가 이렇게 현상을 못 따라간다라는 게 사실 이제 스팸 메시지라는 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힘들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알잖아요. 거기 이제 그렇죠. 뭐 스미싱이라든가 피싱이라든가 이런 이제 피해를 일으킨 경우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문자 수신 수발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항변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메시징을 하는데 이거를 카카오에서 한다고 우리에게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게 왜 카카오는 아니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네, 합당한 주장이기도 하고요. 뭐 근데 논점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부분인 거죠. 된다면은 이원화되어 있었던 네. 그 카카오톡으로 알림 가는 거랑 또 네네. 문자 메시지 가는 거 네네. 비중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가 더 높거든요. 카카오로 메시지 가는 비중이 많이 높다 보니까 그거는 네,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브랜드나 타겟에 따라 좀 달라요. 네네 맞아요. 다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통합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근데 왜냐면은 문자 메시지보다는 네. 카카오톡 메시지가 좀 더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문자에는 포함시키기 어려운 어떤 게 그래픽이라든가 뭐 링크라든가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리치 미디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맞습니다. 캐로셀도 부분들이기 보낼 수 때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송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좀 메시지는 텔레마케팅의 어떤 하나의 요소고 어떻게 네네. 보면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의 광고. 그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저는 그래도 거죠. 좀 이제 살짝 잘라서 많이 얘기하자. 너무 우리 편들면 안 돼요. 문자 메시지 또 시장이라는 게 또 네. 있고 예,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업이 어쨌든 CRM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메시징 플랫폼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이때 이제 발신의 어떤 통로 또는 채널 그다음에 발신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이고 그것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죠.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스팸 방지책을 맞습니다.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구를 했죠. 이게 이제 이해관계와 이 원칙과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게 계류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문자 수발신을 업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들을 어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법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처리 과정 이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또는 안전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증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이거를 약간 사용자 경험이나 네네. 의료사항 측면으로 보면은 네. 저는 지금 근데 SMS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이걸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기회일 수는 있는데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전에 SKT도 대량의 해킹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카카오로 해킹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카카오 해킹 사건 맞습니다. 네. 개인 계정들 탈취되고 맞습니다. 했던 사건들 많은데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네. 일단 이거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네네. 좀 강화하게 된다면 네. 브랜드나 네. 어떤 기업의 인증
네. 통해서만 가능하고 네. 그런 보안책만 좀 강화된다면 지금 SMS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팸 문자거든요. 그렇죠. 네, 뭐 무작위로 오는 네. 그다음에 내 개인 정보가 다 도용돼서 털려서 오는 그래서 링크 하나 클릭하는 것도 굉장히 좀 덜덜덜덜 불안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카카오톡이 조금 그 발송자의 그런 신뢰도 네. 이런 것들 검증이 되는 메시지가 발송이 된다면 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또 반대로 카카오톡이 스팸의 온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더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카카오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 영향력과 이제 수익화의 측면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서 이 알림 기능을 활용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안전하진 않네요. 왜냐면 이번에 네. SKT 유심 데이터 그러니까요. 정보 그 탈취된 거 목록을 보니까 뭐 네네. 기기 아이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아이디까지 다 충격적인 일이죠. 흘렸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인증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기-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들이 열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제폰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네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뭐 어떤 해킹으로부터의 안전 또는 이제 불법 편법 사용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은 점점 사회적인 합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논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데이터에 대한 사용 범위, 그다음에 사용처,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소유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 개정의 취지나 이제 발전 방향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거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네. 화면이 있는데 네네. 옛날 그 애플에서 프라이버시 광고에서 뭐 광고가 막 따라오잖아요. 네네. 카카오톡이 막 따라오는 게 보이네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건 네. 여러 가지 이제 맥락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안에 숨은 문제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가진 데이터들을 결합시켰을 때 제3의 부가가치와 제3의 이용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결합의 과정에 대한 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리타게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획득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리타게팅 플랫폼에 올려서 리타게팅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규범,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제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 카카오가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한 네. 광고 상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뭐, 네, 할 말은 많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즈보드가 이제 상품화되어서 나타났을 때 네. 사용자의 사용성과 어떤 카카오의 수익성이라는 부분에서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잖아요. 네. 성공적으로 잘 정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 케이스도 어떤 이제 수익화를 창출하려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사회적 합의를 충돌을 벌이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이거는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저는 약간 카카오가 더 이상 광고 인벤토리 측면으로 본다면 네. 확장할 수 있는 지면이 없다. 그래서 좀- 자꾸 자기네 고수익을 내는 메시지 톡으로만 가려고 한다. 네. 자꾸 이게 곤란한 걸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그 네. 카카오가 추진해왔던 O2O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한 사업화에 대한 시도들을 했었지만 그 결과로 이제 역풍을 많이 맞았죠. 그렇죠. 뭐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한다든가 중소상공인들의
문어 발시 확장이나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좀 있었는데 비난과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 어떤 그 균형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뭐 사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걸 비난한다라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불편부당한 어떤 에너지 낭비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뭐 일단은 뭐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뭐 피드 서비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검색, 샵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막 의미 있는 결과로 네. 가져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간 톡 상품, 그래서 맞습니다. 메시지 상품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젠 신규 유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서비스잖아요. 정점에서 내려오는 일만 그렇죠. 남았다고 봐야죠. 뭐 내려오진 않더라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수익을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수익 성장을 위해서 또 가는 길을 계속 톡으로 선택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톡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과 힘의 원천은 결국은 이제 메시징 부분일 텐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그거를 수익의 원천으로 하려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들의 사용성이라든가 사용자 만족도라는 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오픈챗이라든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오픈톡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좋은 방향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스팸 논쟁으로 휘말릴 수도 있는 이런 영역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러다가 또 통합 마케팅 수신동의 이력이 또 법이 바뀌어갖고 개별적으로 또 선택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변할 수도 있겠네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 뭐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개정의 속도들이 빨라요. 뭐 그만큼 현실이 빠르게 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제 AI와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용자들이 건강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 이런 거를 넣는 행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텐데 그거를 수신받는 이 챗 사업자는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지금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뭐 이번 사안이 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기업들이 좀 우려하고 좀 논의해야 될 네. 장단점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회가 생긴다는 건 항상 기업들한테는 반가운 일인데 그렇죠. 그 기회를 살리는 데 따르는 무거운 책임, 그다음에 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어떤 개인 정보를 불편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따라가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초기에 이 기능을 쓰는 브랜드들이랑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그랬으면 있는 좋겠어요. 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좀 단계적인 실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이게 승인이 돼야 광고가 집행되니까 네. 초기 광고 집행 때는 조금 베타 형태로 좀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고객들한테 이용한 정보를 주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네네.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근데 네. 뭐 알림톡이라는 좋은 기능을 더 친구톡과 함께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때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동의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원칙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는 마케터 입장으로서 네. 새로운 어떤 그 잠재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환호하는데 이런 좀 논란이 많을 때는 일단은 뭐 이 론칭하는 과정이 조금 더 그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저는 뭐 개인 정보는 무조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절차와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카카오의 친구톡 새로운 친구톡이 어떻게 론칭이 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론칭하면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